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2나노를 미국에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만 정부 고위 관료도 머리가 아픈 모양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대만의 호국 신산 TSMC를 둘러싼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자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TSMC의 핵심 기술인 2나노를 미국에서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대만에서는 이 자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도 있습니다. TSMC가 앞으로 해외에서 2나노 칩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이 핵심 기술은 대만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진실과 맥락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단순한 것은 언론 헤드라인에서나 가능한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은 이 한마디로 규정하기 힘든 것이죠. 이 확실한 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미국 이외에서 생산되는 칩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고, 그 결과 칩 업체들도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짓도록 유인한다는 것, 유도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보조금도 이 트럼프는 다시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지급을 약속했던 보조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조금은 기대하지 말라는 엄포를 놨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 내 핵 건설을 한편으로 유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금 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트럼프의 막가파식 정책입니다. 사실 그 TSMC 창업자 장중보의 TSMC가 집중화된 TSMC였다면 현재 웨이저자 회장이 꾸리는 TSMC는 미국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중보는 집중, 웨이저자는 분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현재 모양새는 그런 것이죠. TSMC가 글로벌 팹 분산 경영을 실제 잘 해내느냐는 것은 TSMC가 장중모 당시의 성공과는 차원과 궤도를 달리하는 성공을 움켜잡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30%를 투자했었던 TSMC가 이제는 벌어든 이익의 절반을 투자해야 할 만큼 칩 시장이 커졌고 투자 자체도 하이엔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익의 50%를 자본 투자에 쏟는 구조는 TSMC와 같은 성숙 기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반도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TSMC가 대만에 짓던 팹을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벌리는 것은 각국 정부가 자국 영토에 팹을 지어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칩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곳에 팹을 짓겠다는 TSMC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TSMC 공장은 아직 거의 전부가 대만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매출로 치면 TSMC 매출의 96%, 97% 정도가 대만 팹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16나노 이하 첨단 칩을 만드는 팹은 100% 대만에 있습니다. 다음 달 시범 가동돼서 내년 2025년 상업적 가동, 돈을 벌기 위한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 애리조나 팹이 가동된다 해도 이건 아직은 세 발의 피 수준일 것입니다. 실제 월간 기준으로 12인치 웨이퍼를 10만 장 생산하는 기가 팹의 경우는 TSMC가 총 4개를 갖고 있는데요. 모두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 팹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팩 분산 전략도 무용지물이라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애리조나, 구마모토, 드레스덴이 있더라도 절대 다수의 칩은 여전히 대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만 팹은 여전히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디인포메이션 같은 매체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TSMC의 애리조나 팹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기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첨단 팹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더라도 요즘 가장 중요하다는 패키징 시설은 100% 대만에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패키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다시 대만으로 가서 후공정 단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 치명적 단점이 있다면서 패키징 시설도 미국에 더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필 같은 앵코 같은 회사들이 TSMC와 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미국의 공장을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언급된 것들입니다. 클러스터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실 삼성도 미국의 패키징 시설이 없기는 마찬가지 문제인 것이죠. 이런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미국이 칩을 자국에서 완전히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뜻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만 외부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만약 기술 이전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미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아내야 하는 것 없이는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 기술을 내줄 수 없다는 뜻도 담겼다고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받아내는 것 안에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비롯해서 대만 팹의 안정적인 수호 등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 자체 제조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는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TSMC를 못 믿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는 TSMC 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대만이 미국 편이어도 중국이라는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TSMC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정부와 2025년 상업 가동되는 애리조나 팹 이후에 팹 가동을 놓고 팹 가동 시기를 놓고 힘겨루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올 연초에 그 TSMC는 3나노 칩뿐만 아니라 2나노 칩을 만들 애리조나 팹의 가동은 당초 2026년에서 빠르면 2027년, 늦으면 2028년은 돼야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TSMC는 이 두 번째 팹이 건설 중이지만 이 팹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이 팹은 미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 즉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몇 나노 칩을 만들지에 관련해서는 팹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 팹리스 수요에 대한 결정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지만 우리는 TSMC를 위한 해외 팹의 가치를 최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한 바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는 애리조나에서 3나노 칩, 2나노 칩까지 만들면 대만이 반도체 메카로서 기능을 일정 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TSMC로서는 첨단 칩을 미국에서 만들어도 가급적 코어 기술은 자국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미국 보조금을 받으려면 칩의 중요 기밀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식으로 보조금 수령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조금의 이중적인 태도였다면, 트럼프 2기 정부는 보조금 자체에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하나,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고 공장을 짓도록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TSMC로서는 더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 2023년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 시진핑의 그 3년임이 끝나는 시기도 바로 2028년입니다. 그 이전에 시진핑이 대만을 흡수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이런 격동의 동북아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는 TSMC의 미국 진출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이슈입니다. 3나노, 2나노 칩을 만들 애리조나 두 번째 팹의 가동 시기가 2027년, 2028년이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양안 관계가 갈등이 극대화될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면 칩 세계를 보면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칩을 통해서 동북아 외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도 살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